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장암철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 네, 어디신가요? 그, 서북청년단이 그 사단 사건 이후로 네, 어떻게 해체가 안 되고 다시 이렇게 부활한 거죠? 그걸 모르셨어요? 네, 그 유튜브에서 그 서북청년단 검색하시면, 그 이제 네, 유튜브 저희가 계정이 있거든요. 네.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 혹시 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그 영상을 보내드리겠고요. 자세히 설명한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군대,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군대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부활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그 역사가 너무도 왜곡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그 본인이 알고 계시는 거는 사실과 전혀 다를 겁니다. 그 서북 그렇죠. 청년단에 대한 역사가 이게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네. 그 시대에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시대상도 있었지만 절대 그분들 우리가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분들 오히려 감사해야 되고 그분들 존경해야 될 그분들 대상입니다. 그 역사가 지금 왜곡돼 있어서 지금 그런 거지. 어, 한번 제가 좀 늦은 네, 식사 중인데 네. 만약 한 20분 뒤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든지 아, 아니면 그 전화번호를 저한테 좀 남겨주시면 제가 네. 관련된 자료 좀 보내드릴게요. 아, 근데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 네네. 더 해요. 네네. 네. 그 혹시 사상 유가족들 계시잖아요. 네네. 서북 청년단이 이 민간인들을 학살했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렇진 않아요? 네네. 그 시대 그러면, 사정의 아픔은 있지만 네. 지금 악의적으로 왜곡되는 거는 사실과 달라요. 아, 그러면 음, 서북 청년단이 제주도로 내려와서 봉사를 한 건가요? 네? 서북 청년단이 제주로 내려와서 그럼 봉사를 한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네. 그 시대 만약에 이제 그분들이 그 4.3도 일부는 이제 그 민주운동은 아니고요, 4.3은. 그건 한마디로 네. 이제 폭동에 가까운 건데, 네. 만약에 그들이 이제 승리를 하고 서북청년단이 그들을 제압하지 못했다면은 네.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 안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 네. 북한처럼 그 김일성 그 3대 체제 하에서 우리는 네. 수령님으로 그들을 모시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 그 시대에 다행히 이제 그분들이 거기 4.3 그 폭동 주도자들을 그렇게 제압하고 나니까 그나마 지금의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궁금하신 거 내가 자세히 다 알려드릴 테니까 한 20분 돼서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서북청년단이 검색을 하면은 네. 테러 집단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거는 왜곡된 정보라고. 그게 아, 왜곡된 정보라고요. 네. 요- 지금 제가 죄송한데 제가 식사 중인데 아, 네, 그 20분 뒤에 감사합니다.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장암철 씨 맞으시죠? 네? 장암철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그 질문 몇 개를 좀 네네. 모아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네. 네, 그 서북청년단을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극우 반동단체하고 테러단체라고 나오는데 네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다 왜곡된 내용들이에요.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에요. 아, 그러면 그게 서북청년단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역사를 너무나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 아, 근현대사를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네. 일제 36년 치하로 있다가, 네. 해방을 맞이한 것도 우리 손으로 맞이한 게 아니잖아요. 외세에 의해서. 그쵸. 네. 알죠? 미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는데, 네. 우리가 원치 않게 이제 그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했지만, 이제 네. 그 소련군이 네. 이제 그 바로 한반도 붙어 있잖아요. 지형적으로. 그쵸. 네. 지리적 붙어 있다 보니까, 아니, 승리는 미국이 했는데, 네. 소련 군부가 뒤늦게 이제 연합군에 참전하면서 자기네들도 이제 한반도에 진군하기 시작했던 게 이제 그 38선 이남으로 못 내려오게끔
미국이 네. 이제 뒤늦게 이제 한반도 들어오면서 38선 이남은 내려오지 마라 하는 바람에 이제 우리가 원치 않게 38선이 꺼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38선 이북에는 이제 소련군이 이제 그 군정을 실시하고 38선 이남은 이제 미군정이 이제 그 군정을 실시했잖아요. 그 네.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이제 해방을 맞이했으니까 정부를 수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38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끊어져 있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네.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 주민들이 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선민주당이 창당이 됐었어요. 그 혹시 어, 고당 조만식 선생이라고 들어봤어요? 한 번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한번 검색해 보시고 조만식 선생이라고 네. 고당 조만식 선생이 이제 지금의 당대표지. 그때는 당수라고 하는데 그 네. 조선민주당 당수를 맡으면서 그분이 그 독립운동가입니다. 네. 교육자이기도 하고 선각자인데 그분 네. 중심으로 그 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네.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기 위해서 건국준비위원회를 평양에 그분들이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대거 북한 주민들은 대거 이제 왜냐면 조만식 선생이 그렇게 존경받는, 존경을 뭐, 한 번에 받던 독립운동가다 보니까 네. 북한 주민은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조선민주당을 지지하면서 가입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김일성이가, 젊은 김일성이가 소련 군부를 등에 업고 그 공산당을 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무력이 있었으니까 그 군사력이 음, 있었으니까 그들이 이제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북한 그게 조선민주당이라든가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철저하게. 그 네. 과정에서 그분들은 이제 이게 뭐야? 이 공산주의가 좋다고들 얘기하면서 이것들이 그 현장에 실제로는 소련군이 북한에 있는 아녀자들이나 북한 주민들을 처참하게 이제 약탈을 하는 거야. 뭐 네. 성폭행은 말할 것도 없고, 예? 네. 약탈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자행하고 벌어지니까 네. 북한에서는 그 공산당을 상대로 엄청나게 항거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게 네. 이제 신의주 학생 반공의거 사건이라고 네. 그것도 한번 검색해봐요. 신의주 학생 반공거 이거 사건인데 네. 이게 중고등학생들 들고 일러가지고 공산당 물러가라, 소련 군부 물러가라고 이제 곳곳에서 들고 일난 거야. 네? 네. 물론 평화 집회죠. 그런데 소련 군부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이다 보니까 이놈들은 이제 사람의 어떤 인격이라는 생명의 존엄성이 없어요. 그들은 그 네. 사회주의 유물 상황이다 보니까 그들은 그 시위들을 진압할 때 전투기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그 네. 전투기에 기총 소사를 해가지고 기관총을 갈기면서 그 시위대를 뭐 비무장한 그 시위대를 그렇게 학살을 했거든요. 그런 어, 일들이 벌어지고 북한에 있는 네. 교회들이 대거 이제 불타고, 예? 음, 교회도 불타고 엄청난 많은 인명들이 살상을 당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 더 이상 북한에는 희망이 없다. 지금 소련 군부와 지금 그 공산당 김일성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 죽어나가게 생겼으니까 야 남쪽에는 그래도 미군정이 들어와 있고 그 자유진영에는 미군정이 들어와 있고 또 이선만 박사나 일본들이 들어와 있으니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우리 힘을 길러가지고 북한에 있는 그 공산당 세력을 무찌르고 우리 고향을 지키자는 이런 그런 일념으로 남한이 대거 월남한 거예요. 대거 어, 월남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 2, 30만 명이 그 2, 30만이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그 많은 수의 청년들이 이제 대거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조선민주당이 이게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을 하면서 북한에 있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 해방 직후 이제 거기도 이제 치안이 필요하니까 그 북한의 이제 경찰이나 이제 군부에 조선민주당 당원들이 대거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죠. 38선 거기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통과시켜주니까 대거 월남이 가능했던 거지. 근데 막상 남한에 내려왔더니 오히려 남한에서는 그 공산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때 한번 남로당 들어봤을 겁니다. 여운형이나 박헌영 들어봤어요? 네. 박헌영이나 여운형 같은 이제 공산 사회주의 계열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남한을 장악했었어요. 네. 이승만 박사가 이제 그러니까 그 뭐 김구 선생이라든가 이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 네. 해발 맞이하고 한국이 들어오기 전에 네. 그들이 남한에서 서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공산국가 건국을 위한 근준위를 그들이 결성했던 겁니다. 네. 건국준비위원회를. 그러니까 공산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시골 곳곳에 읍면동 단위까지 지금의 우리가 이제 읍면동 사무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도 그들이 그 모든 조직을 다 장악을 해버린 거야. 남한에는. 근데 네. 남한 국민들은 이제 공산주의가 뭔지 몰랐지. 그냥 다 같이 이제 더불어 다 잘 사는 나라. 네? 뭐 네. 부한 자, 가난한 자 없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 이렇게 주창을 하니까 야 이게 정말 좋은 이데올로기다.
그래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남한에는 오히려 70% 넘게 남노당에 가입했을 정도였거든요. 이게 어, 남과 북이 완전히 뒤바뀌었던 거예요, 역사가. 아, 북한에서는 자유민주 진영에서 장악을 했는데 그 김일성과 소련 군부해 가지고 그들이 억압을 당했고, 오히려 남한에는 공산사회 그 주의 그 정치가들이 거의 장악을 했는데, 노동계부터 전부 다 장악을 했는데 미군정과 그 이승만 박사가 들어오니 당연히 대립할 수밖에 없었죠. 어, 그 와중에 북에서 내려왔던 청년들이 그 보니까 남한을 내려오니까 기가 막히는 거야. 어, 남한에 있는 남노당 세력들이 북한 인민들은 뭐 김일성 영도하에 영도하에 뭐 이밥에 고깃국을 먹으면서 다 잘 살고 있다고 이런 거짓말들을, 어, 새빨간 거짓말들을 이제 막 선동해니까 남한 국민들은 모르잖아.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날 것 가입될 생각이, 북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야, 이러다가 이 큰일 났겠구나. 이거 남한조차도, 남한 국민들이 저렇게 개망당했으면은 이거는 북한 주민들을 좀 참담하게 그 고통받고 있는데, 남한이 이래버리면 이 대한민국 끝장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결성했던 게, 북에서 내려왔던 많은 청년단들 소속들이 있었어요. 그게 평안 청년회, 그리고 한북 청년회, 뭐 이렇게 그 항해도 뭐 청년회 가지고 여러 청년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조직을 만들자 했던 게 어, 서북청년회예요. 어, 서북청년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남한의 국민들을 일깨우자.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산주의적 그 실체에 대해서 남한 국민들 경험을 못했으니 철저히 네, 쏟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일깨우자 된다. 그래가지고 어, 그들이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계몽운동을 펼친 거예요. 어, 거리에 나가가지고, 아니면 학교에 가서, 아니면 교회에 가가지고 곳곳에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정언들을 한 거지. 이러다 보니까 남한 국민들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북한에 있는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참혹하게 거기 살해당하고, 예? 교회가 네, 불탔어? 왜 그때는 지금처럼 이게 통신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남한 국민들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노당 가입했던 사람들이 아직 이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남노당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남한에는 남노당 세력들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그 노동자 계층 그리고 시골 단위까지 다 장악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북에서 내려왔던 청년들, 그 서북 청년회 소속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북한의 그 공산주의 실상을 알리니까 자기네들 조직이 망가지거든. 거기 거기서 쏘갔던 사람들이 깨어나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이 자기네들 힘을 갖고 있으니까 곳곳에서 적색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의 이제 서북 청년회 단원이라든가 이쪽에 집에 이제 습격해가지고 뭐 죽창으로 찔러 죽인다든가 불을 지른다든가 그런 그 테러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어. 근데 남한에도 그 경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경비대가. 네, 그 경비대 내도 남노당 세력들이 다 대부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 북에서 내려왔던 사람들, 북한에서도 공산 세력들한테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남쪽에서조차도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니까 그분들이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럼 우리가 남한에서 이거 당한 만큼 보복하자. 우리가 마저 저들에게 또 대항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끝이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일명 백색 테러. 그들의 적색 테러에 맞대응하면서 그들이 우리 동지들 한 명을 죽이면 우리도 이제 그쪽 습격해가지고 두 명을 이제 쉽게 말하면 살상하는, 이게 그 어,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공권력이 정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제주 그, 4.3도 한마디로 그 유엔화에 이제 그 남북이 원래 동시에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는데 소련 군부가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김일성은 거부를 해가지고 결국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결성했었잖아요. 그건 아시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는 김달삼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남로당의 그 핵심 그 간부들이었거든. 걔네들은 대한민국인 남한만의 그 단독 정부 수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총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48년 5월 10일 날 총선이 있었는데, 그 총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4월 3일 날 대거 이제 그 무장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제주도에서. 네? 질문이 좀 여러 개 더 있는데, 네네. 그 김구 그리고 정소부 부산지검장 네네. 박경영 그 민족주의 인민족 전선 박경영 의장 부산 네. 다이너마이트 테러다. 네. 그게 다 서북청년단이 다 저지른 짓이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네. 해방 직후에 남쪽에서는 서울 기점으로 해가지고 공산사회주의 남노당 세력들이 다 장악하다 보니까 어, 경찰이나 검사들도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자도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은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입장이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잖아요. 근데 네. 그들은 공산사회주의 체제를 국가를 건국하려고 했거든. 쉽게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이 그 적인 거죠. 하나 그들이 간첩이었고. 네? 그래서 거기에 그래서 그들을 쉽게 말하면 암살인데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들을 그렇게 왜냐면 검사라든가 그런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인데 얘네들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했던 모든 정보들을 남로당에다 다 넘겨버리고 네? 곳곳에서 폭동이나 그걸 다 비호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시대적으로.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 대한민국은 건국이 못했다니까요. 우리 사회가 한마디로 공산국가가 건국되는 게 맞아. 공산국가가. 그래서 저도 제주 4.3 사건 관련 그 희생자들 있지 않습니까? 유가족들. 예전에 우리가 2014년도에 정식으로 재건을 할 때 그 유가족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몇몇 분들이. 네? 그때도 항의하시기를 제가 그분들 한 얘기가 그거예요. 네? 그 시대는 정말 안타깝지만 당신들의 그 조부, 그 선조들이 만약에 그들이 이기고 만약에 서북 청년이나 그들이 만약에 그 시대에 없었다면은 한마디로 지금은 대한민국은 없다. 당신 인정하지 않냐? 당신도 조부들은 사회주의 국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그럼 김구 선생님이 빨갱이인 거예요? 아니죠. 김구 선생은 민족주의자죠. 음, 철저히 민족주의자고, 그냥 우리가 역사를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니까? 공산주의자들은요, 우리가 이거 일제시대 때 우리가 독립운동가들 많이 들어봤죠? 독립운동했다는 거. 네. 많이 들어봤지만 아마 그거는 모를 겁니다. 독립운동가들도 부류가 있어요. 하나의 독립운동가가 아니고 그 시대는 쉽게 말하면 민족 진영의 독립운동가가 있었고 그 순수한 우리 민족 진영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이제 서방 미국이라든가 민주주의 국가의 그쪽으로 갔던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진영 자유민주진영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독립군들이. 또 한 부류는 그때 당시에 소련하고 중국이 공산화가 시작됐었지 않습니까? 소비에트 혁명. 그리고 중국에도 이제 그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장악했잖아요. 그런 와중이다 보니까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 세력의 독립운동군 그렇게 세 부류가 있었다니까 그 시대에. 그러다가 한번 인터넷 한번 검색해봐요. 그 연해주에 자유시라고 있습니다. 네. 자유시 참변이라고 있어요. 자유시 참변. 네. 자유시 참변을 검색해보면 그 사건이 왜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청산리 대첩 같은 얘기 들어봤죠. 봉오동 이제 대첩이나 청래대 들어봤죠. 그때 청산리 대첩을 통해 가지고 그 김자진 장군이나 네? 그런 분들이 그 일본 군들을 거의 제압을 했었잖아요. 네. 제압을 하고 나니까 일본 군부가 이제 대거 이제 독립군단을 쉽게 말하면은 와해시킬 목적으로 추격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들이 원래는 만주 지역에 있다가 그들 계속 쫓기고 왜냐면은 그 독립운동군들을 찾지 못하면 그 지역에 있는 그 한국민들, 네? 일반 이제 주민들 있잖아요. 일반 민간인들을 막 학살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독립운동가들이 결국은 이제 그때 소련에서도 그때 그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어. 러시아 혁명이래 가지고 아마 아실 겁니다. 백군과 적군에 가지고 네?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적군에 소속돼 있던 네? 그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이제 독립운동을 돕겠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대거 이제 자유시로 이동을 한 거야. 자유시로 이동해가지고 다 전열을 정비하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그 독립군 안에 공산주의 세력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력들이 중국 그 상하이파하고 그리고 뭐 후르시파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소련 쪽에 붙은 그 공산주의자들 그들을 서로 야합하는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민족 진영, 자유 진영이 있는 독립군들을 배신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거 이제 소련군에 의해 가지고 그 소비에트군이죠. 그 공산 이제 군부에 해가지고 철저히 학살당한 게 바로 그 자유시 참변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독립군이 조직이 와해가 됐었어요. 그때 다행히 이제 김자진 장군들 거기서 또 탈출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방 전에는 일제시대 때 말기에 가가지고는 공산주의라면은 민족 진영이나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배신감이래나 민족의 반역자 바로 그 공산주의 세력들 그놈들이 민족의 반역자였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지금 역사를 어떻게 왜곡시켰냐고 했냐면은 마치 이제 지네들 그 민족 반역 행위를 덮기 위해서 마치 일부 뭐 친일 세력들 그들이 이제 민족의 반역자들 하면서 막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이제 더 씌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 좋은데 그 뭐지? 4.3으로 넘어가서요. 네네. 서북청년단원이 그 제주도로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여기 기록에 보면은 그 뭐지? 서북청년단이 7년 7개월 동안 전체 제주도민의 10%를 학살했는데 네. 그 중에 800명이 10살 아래 어린이고 60세 이상 노인이 800명이었고 그 죽은 사람들 중에 21%가 여성분들이셨다고 하는데 네. 왜 이렇게 무차별 학살을 저지른 거죠? 자, 일단 그것도 철저하게 그 왜곡된 겁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첫 번째 사실이 아닌 거는 서북청년단이 한 게 아닙니다. 서북청년단이 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군부나 그때 경비대에도 네. 남로당 세력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 제주도 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거기 갔더니 뭐 그들이 이제 그쪽 남로당 세력을 서로 통해가지고 사진 정보를 군사 비밀을 다 유출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 작전이 투입될 때마다 항상 포위당하고 허탕치고 어, 이런 일이 비일비재 벌어지는 거예요. 그 진압 자체가 안 되지.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그때 미군정 하에 있던 군정 장관이 서북 청년단을 찾아와가지고 단장을 찾아와가지고 당신들이 좀 도와달라. 남한에 있는 이제 군부나 이제 경찰에 있는 조직들은 남루당 세력들과 너무 서로 내통을 하고 있어서 절대 진압할 수가 없으니 당신들은 북에서 내려왔고 일단 남한 사람들 연구가 없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확고한 반공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에 의한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좋다. 그럼 우리가 참여하겠다 해가지고 서북 청년단 소속이지만 경찰 그러니까 경비대로 이제 그게 쉽게 말 자원이 된 거죠. 경비도 차출되고 군으로 차출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주 이제 폭동 진압에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 4.3 생존자분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거죠. 아, 초기에는 이제 서북 청년단에서 제주도에도 그 지부를 결성을 했거든요. 서북 청년단에서도 제주도에 그 지부를 결성하면서 이제 몇몇 사람 내려갔었습니다. 네. 내려가가지고 남쪽 제주도에도 당연히 이제 민족 진영이나 민주 진영의 청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제주도는 그 모든 권력들을 거의 남로당 세력이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들이 먼저 그 서북 청년회라든가 여기 찾아와가지고 먼저 학살을 자행한 거예요. 네. 먼저. 그들이 먼저 이제 쉽게 그러니까 경찰 가족이라든가, 네? 경찰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반공 청년단 그런 데 찾아가가지고 불을 지르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 곳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그 사례예요. 그들이 먼저 그런 이제 폭력적인, 왜 그들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지역의 권력을. 네? 먼저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는 그 경찰 투입이나 군부에 의해서 그러니까 군 내에도 이제 서북청년단 소속에 있던 사람들이 참여는 하고 있었어 분명히. 네네네. 하지만 그거 그거는 알아요. 미군정하에 지시를 받고서 내려간 거.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어, 건국된 다음에는 이승만 정부 이제 대한민국 정부니까 정부의 명을 받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와중에 또 전쟁까지 일어났잖아. 6.25. 그렇죠. 전쟁이 끝난 그 뒤로도 한 3, 4년 뒤에 이제 완전히 진압이 됐거든. 네? 그런 과정에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역사의 아픔이에요. 그 제주도민들이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는 제주도민들조차도 공산주의가 처음에 나쁜 줄 몰랐어. 네? 음, 이 음. 공산국가가 되면은 야 진짜 이거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된 선동에 쏟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들은 그게 옳은 줄 알았지. 거기다가 이미 남로당에 참여해가지고 한라산에 거기 공비대라고도 같이 하늘 때 그들이 뭐야 제주도에 곳곳에 마을 가족이고 친척이고 이웃이고 친구고 이런 관계들이잖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승만 정부에서도 이거 하도 진압이한테 계속적으로 이제 폭동이 일어나니까 한번 뭐라 하지 그 이름이 초토 작업이라고 초토 작전인가? 어쨌든 네.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딱 이제 그걸 해요. 이 한라산 주위로 해가지고 어떤 몇 메다 이상은 올라가지 마라. 네.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왜냐면은 이게 남로당이라 해가지고 남로당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때는 뭐 폭도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뭐
뭐 완장을 차고 나는 뭐 남노당 소속이요라고 표시 안 하잖아. 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동일해요. 네? 네. 우리 우크라이나 뉴스 보면 알겠지만은 일부 군인들도 있지만 일부 우크라이나 일반 국민들조차도 화인병을 제작해가지고 러시아에 함가하겠다고 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들은 민간인들이잖아. 근데 화인병을 가지고서 그 러시아 탱크 지나갈 때 던져가지고 파괴하는 것도 우리 뉴스를 봤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민간인과 그 쉽게 말하면 그런 이제 그 작전 참여한 사람과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네? 전쟁 자체가 그랬듯이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경고를 했을 때, 그게 폭도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은 모두 그 폭도와 그 관계된 자로 간주하겠다. 했을 때 그때 대금 내려왔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올라가 있다 보니까, 그냥 못 내려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런 때문에 진짜 안타깝게 희생된 거죠. 그런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역사들을. 네? 사감이 끝나고 네. 서북청년단이 6사 5기에서 9기에 대거 합격한 후에 네. 그 서북청년단 이 5.18 쿠데타 주축이잖아요. 네? 서북청년단이 5.18 쿠데타, 아니, 5.16 쿠데타 주축이라 돼 맞아, 있는데, 맞아요. 5.16 혁명할 때도, 네, 그때도 서북전단 출신의 군인들이, 그 네, 육사 장교들이 이제 중심이 됐죠. 아, 네. 그 팩트죠.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군사혁명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5.16 혁명도 그 실패했지, 100%. 아, 왜냐면, 그거 알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네, 과거 네, 알아요. 남노당 세력인 건 알아요? 네, 철저히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 네, 군부 내에, 그때 이제 그 6.25 일어나기 전에, 군부 내에 이제 남노당의 핵심 연락책, 그 총책이에요, 총책. 그 핵심 간부였어, 박정희가. 그래서 박정희가 이제 그 6.25가 일어나기 전에 이거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남침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에 있는 군부 내에도 이미 남노당 세력들이 거의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들이 곳곳에서 폭동을 일으킬 그 반역을 일으킬 그런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걸 이렇게 정부가 들어오다 보니까 군부 내에 그 색출 작업이 벌어진 거예요. 색출 작업이 벌어졌을 때 그때 박정희도 잡혔죠. 박정희도 잡혀가지고 박정희가 그때 그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런 거 아십니까? 박정희가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빨갱이라고 얘기하지. 네? 그게 남노당의 핵심 간부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사람을 결국 이제 저양을 시킨 거야, 박정희를. 왜냐면 박정희도 경험을 못 했습니까?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고 뭔 모르고 참여했다가 네네. 네, 그런 와중에서 박정희 그때 이제 5.16 혁명 일으켰을 때도 과거의 그 전력이 있었잖아. 공산주의라는 남노당이라는 전력이 있었잖아요.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박정희가 처음에 그 5.16 혁명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 쉽게 말하면 군사 반란이지. 네, 일으킨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했거든. 네, 박정희를 제거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그때 네, 이제 그게 그 서북 청년단 청년 소속이었던 출신이었던 그 육사 그 장교들이 동기생들이나 이들이 네, 박정희를 보호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그들이 이제 그렇게 보증을 한 거야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네. 그래서 다행히 이제 미군정이나 그쪽에 미군부 쪽에서도 그 박정희 5.16 혁명을 이제 눈 감아 준 거죠. 이게 시대적인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 혹시 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네, 얘기하세요. 혹시 그 가정교육 그 핑크퐁으로 배우셨어요? 네? 그 가정교육을 핑크퐁으로 배우셨어요? 그건 누구세요? 아 이거 저 방금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 핑크퐁으로 배우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아, 죄송해요. 아, 누가 네네. 폰 뺏어가가지고, 네. 왜 그렇게 개소리를 정서스럽게.